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끔찍한 사고라는 점이잖아요. 그렇죠. 예. 역사적으로 사상자가 많다? 무슨 관련이 있는 거야? 혹시 저 사고가 오늘의 주제와 관련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이 사고들은 모두 수면 부족으로 인한 부주의에서 비롯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머, 그렇구나. 진짜?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 손꼽히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수면 부족인 교대 근무자가 원자력 발전소의 냉각 시스템을 꺼버려서 사고가 난 것으로 유명하죠. 아 진짜요? 나 정말요, 몰랐어. 선생님? 네, 나 몰랐어. 만성적인 수면 부족인 사람은 가장 먼저 피부에 표시가 나죠. 아, 진짜 아유. 그래요. 맞아요. 거칠거칠해지잖아요. 떨어지도 나오고 그래요. 피부는 낮 동안 자외선이나 미세먼지 등 수많은 위의 환경으로 인해 손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죠. 이 피부 세포의 복구 활동이 수면 중에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부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죠. 잠을 자지 않으면 비만의 확률도 증가하는데요. 밤에 깨어 있으면 자연스레 식욕이 증가하는데 야식 땡겨요. 이는 깨어 있는 것 자체가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니까 당연한 결과죠. 그런데 증가한 요구량보다 더 많은 열량을 섭취하기 때문에 비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한 연구에 따르면 젊은 성인에서 6시간 이하로 수면한 사람은 충분히 수면한 사람에 비해 비만 확률이 750% 정도 높았다고 하고요. 수면이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해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인 인슐린도 정상적으로 작동을 못하는데요. 그래서 수면 시간이 5시간 미만인 사람은 7시간 이상인 사람에 비해 당뇨병 발병 위험률이 5배 와, 높다고도 알려져 너무 있고요. 높다. 5배. 또 잠을 못 자면 교감신경계가 과도하게 활성화돼서 혈압이 올라가고 이로 인해서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도 최대 8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 연결이 되네요. 이렇게 살찌면 또 다른 병에 걸릴 확률이 또 높아지고. 악순환이잖아요. 악순환이네요. 그렇죠. 아, 무섭네. 그럼 선생님, 잠을 안 자면 하루 종일 정신이 몽롱하고 기력이 없는 것도 질병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뇌 질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특히 하루 동안 꼬박 잠을 자지 않으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정도의 정신기능 상태가 된다고 하거든요. 이 정도면 거의 만취에 준할 정도로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어머, 심각해. 그래서 실제로 퇴행성 뇌질환인 치매, 파킨슨병 역시 수면 부족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요? 그 외에도 한국인 사망 원인 1위인 암을 비롯해서 수면 부족과 연관되는 질병은 수없이 많고요. 반대로 좋은 수면 습관을 가진 것만으로도 남성은 기대 수명이 약 4.7년, 여성은 2.4년 정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야, 아, 거의 뭐 만병의 근원이 거의 수면 부족이네요, 선생님. 그렇죠. 맞아요. 이 정도면 뭐 신체는 물론이고 정신 건강까지 수면에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네요. 저희가 지금까지 잠을 잘 때 몸이 건강해지고 또 잠을 자지 않으면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걸 배웠잖아요.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대체 왜 이 과정이 잠을 잘 때만 일어나는 거죠? 네, 그 비밀을 밝혀줄 오늘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남아있죠.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는 치유의 호르몬 멜라토닌입니다. 멜라토닌. 이거 들어봤는데? 수면 호르몬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수면 호르몬. 아, 그거였구나.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멜라토닌은 밤의 제왕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밤의 제왕. 밤의 제왕은 밤의 제왕. 주로 우리 어릴 때 나이트에서 수 씨가 네. 밤의 제왕이었잖아요. 한때 네, 저는 오빠. 네, 네, 네. 그랬는데. 이런 느낌 아닌가요? 밤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아, 야. 멜라토닌이. 우리 뇌에는 빛을 감지하는 시신경 교차 상액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곳은 우리가 낮에 빛을 쐬면 각성 상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밤이 되면 이곳의 활동이 멈추고 뇌의 송가선이라는 곳에서 멜라토닌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분비된 멜라토닌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치유와 회복의 과정을 준비할 수 있게 하고 뇌는 그에 맞춰서 당연히 잠을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멜라토닌은 밤에 송가선에서만 분비되는 것이 아니라 전신에서 분비된다고 최근 밝혀졌는데요. 오, 그래요? 네. 때문에 우리 몸을 보호하고 치유할 수 있는 다양한 기전들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그 과정들을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오, 벌써부터 너무 기대가 돼요. 먼저 멜라토닌이 우리 몸을 치유하는 기전의 중심은 바로 항산화 능력입니다. 항산화. 우리는 산소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 생명을 유지하는데 그 과정에서 산소 찌꺼기인 활성산소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 활성산소라는 것은 짝을 찾지 못한 전자를 가진 불안정한 산소인데요. 정상세포로부터 전자를 빼앗아 안정을 취하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활성산소가 과도한 상황을 산화 스트레스라고 얘기하고 이런 산화 스트레스 때문에 정상세포가 공격을 받으면 산화 손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현대인이 앓고 있는 질병의 90%는 활성산소 때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 현재 알려진 질병이 약 2만 3천여 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2만 개 이상의 질병이 활성산소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냥 거의 다네요. 와. 그렇죠. 그럼 우리 몸에서 빨리 그 활성산소를 없애야 하는데 이걸 멜라토닌이 해준다는 건가요? 네. 이 활성산소의 산화작용을 막기 위한 게 바로 항산화제 또는 항산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항산화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전자를 전달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비타민 등의 항산화제는 전자를 1개나 2개 정도 갖고 있다가 활성산소에게 자신이 가진 전자를 내어주고 자기는 다시 산화가 되죠. 그런데 멜라토닌은 전자를 전달한 후에도 항산화 능력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전달을 전달할 수가 있고요. 와. 무려 10개까지 전달을 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와. 기특하네. 그렇죠. 이걸 멜라토닌 캐스케이드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항산화제보다 10배에 가까운 항산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산화 손상된 DNA를 복구한다고 가정했을 때 멜라토닌은 비타민 E의 일종인 토콜페롤보다 약 70배 더 강력한 효과를 나타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멜라토닌 1개만 있어도 활성산소 10개를 줄여주는. 와, 이렇게 되면 확실히 질병에 걸릴 확률도 좀 낮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불안정한 활성산소를 많이 억제할수록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죠. 피부를 예로 들면 멜라토닌이라는 이름 자체가 피부의 멜라닌의 톤을 조절하는 물질이란 데서 유래가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피부톤을 개선하는 데에도 멜라토닌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멜라토닌 진짜 우리한테 필수네요. 예. 혈관질환도 마찬가지인데요. 멜라토닌은 물에도 녹고 기름에도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으로 이루어진 세포막에 다 녹아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혈관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혈관 내피세포의 산화 손상도 막고 혈중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아서 혈관 질환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다. 아니 뭐 활성산소도 막아주고 네. 이로 인한 질병도 막아준다고 하니까 선생님 저희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빨리 가서 잠을 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선생님 그럴까요? 좀 자고 올게요. 그런데 선생님 수면 부족 때문에 비만 확률도 높아진다고 하셨잖아요. 멜라토닌이 충분하면 다이어트에도 뭐 효과가 있는 건가요? 오. 네, 우리가 흔히 체내에 있는 지방을 2가지로 구분을 하면 에너지를 소모하고 열을 발생시키는 갈색 지방이 있고 흔히 나쁜 지방으로 불리는 백색 지방이 이렇게 2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런데 멜라토닌은 백색 지방을 갈색 지방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아, 너무 진짜 뭐 다 하네. 아니, 멜라토닌 너무 착하다 얘. 일당백이야. 그래서 멜라토닌이 결핍된 환자에게 멜라토닌을 보충하면 갈색 지방의 양과 활성도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쯤 되니까 사실 그 멜라토닌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물질인지 뭐 이제 너무 알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뭐 또 다른 역할도 있나요?
네, 멜라토닌의 주요 역할 중 하나는 바로 또 노화 예방입니다. 야, 선생님 저 좀 잘게요. 누나 주무세요. 현재 전 세계 노화와 장수 연구의 핵심은 바로 소식의 효과를 증명하는 과정이라고 요약할 수 있는데요.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이 두 원숭이들은 모두 27살, 나이가 같지만 지난 20여 년 동안 소식을 시킨 오른쪽의 원숭이는 얼굴, 털, 자세 측면에서 훨씬 젊어 보이죠. 맞아요. 아주 탄력 있잖아요. 단단해 보이잖아요. 네, 이런 결과들을 토대로 의학계가 소식에 대해 연구하면서 많은 장수 유전자와 물질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시르투인이라는 유전자입니다. 시르투인? 네, 실제로 칼로리 제한 시기에서 비롯된 효과는 시르투인의 발현과 상당히 연관이 있고요. 멜라토닌이 다양한 세포와 동물 모델에서 시르투인의 활성화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장수마을 조사해봐도 거기 그 노인분들이 다 소식을 하고 있다고 익히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실천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도 이 유전자가 활성화가 된다고 하니까 너무 희소식이잖아요. 네, 그렇죠. 실제로 멜라토닌이 분비되는 송가선과 노화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재미있는 동물 실험이 있는데요. 어린 쥐의 송가선을 늙은 쥐에 이식을 했을 때 늙은 쥐의 수명이 42% 증가했고요. 반대로 늙은 쥐의 송가선을 이식한 어린 쥐의 수명은 무려 29%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초파리에게 멜라토닌을 섭취시켰을 때도 최대 수명이 33.2%, 평균 수명은 13.5% 증가했다는 결과도 있고 이미 늙은 다른 동물들에게 멜라토닌을 섭취시켰을 때도 수명이 약 20% 정도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즉 멜라토닌은 시르투인 유전자가 노화 예방과 장수에 기여한다는 거죠. 그러네. 대단하다. 정말 단순하게 멜라토닌을 수면 호르몬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왜 밤의 제왕인지 네, 이제서야 알 것 같아요. 아, 진짜 인정해드립니다. 밤의 제왕.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멜라토닌의 역할을 하나 더 소개해드리자면 멜라토닌이 암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뭐 안 해주는 거 찾는 게 더 쉽겠어요. 그렇죠. 암의 특징적인 대사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모든 세포는 활동하기 위해서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죠. 이건 암세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보통의 정상세포는 포도당 하나를 먹으면 산소를 이용해서 36개의 ATP를 만들고 물을 배설하는데 암세포는 미토콘드리아 이상으로 산소를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포도당 하나를 먹어도 2개의 ATP밖에 만들지 못합니다. 아하. 그리고 배설물은 젖산이라고 하는 것을 배설을 하게 됩니다. 에너지 효율 면에서는 매우 불리하기 때문에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훨씬 더 많은 음식을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훨씬 더 많은 포도당을 흡수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노벨상을 받은 오토 와버그 박사가 발견한 와버그 효과라고 하는 건데요. 또 다른 문제는 아까 이 과정의 배설물, 바로 젖산입니다. 이 젖산은 암 주변을 산성화시키면서 암세포 주변에 침투한 면역세포들이 기능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상 조직을 녹여서 주변으로 암세포가 침투하기 쉬운 환경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때 멜라토닌은 이런 과정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이 있고 이를 통해서 암세포의 성장을 멈추거나 사멸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와버그 효과 역전 현상이라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멜라토닌은 신생혈관을 생성을 유도하는 단백질의 발현을 줄여서 암이 전이되지 않도록 한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멜라토닌은 암의 발생, 증식, 전이의 모든 과정에서 항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수면 중에 항암 효과가 일어날 수 있을 거란 생각은 정말 상상도 못 했었거든요. 맞아요. 진짜 요즘에 솔직히 암은 현대 의학에서도 정복하지 못한 과제라고도 많이들 하잖아요. 맞아요. 이 우리 몸에 멜라토닌 충분하면 암을 극복하는 데도 도움이 될까요? 사실 제 가족 중에 암이 있으신 분이 있는데 물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 2개를 소개해드리자면 먼저 전립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655명 중에 멜라토닌을 투여받은 환자는 대조군에 비해 평균
13개월 더 오래 살았고 사망 위험도 2배가 감소했다고 하는 연구가 있고요. 전이성 폐암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를 보면 항암제와 멜라토닌 20mg을 함께 섭취시킨 49명의 환자들은 항암 치료 반응률이 35%로 대조군 대비 100% 증가를 했고요. 항암제 단독 처리군 51명은 2년 내에 모두 사망했지만 멜라토닌 섭취군은 전체의 6%가 5년 이후에도 생존했다고 합니다. 야, 이게 어디예요? 우리 저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럴 예. 때가 아니라 우리 다 같이 지금 좀 자야 될 것 아주 같아요. 잘까요? 어제 좀 잘 잘 걸. 잠이 이렇게 중요한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수면 시간이 점점 줄고 멜라토닌 분비량도 줄어들어서 체내 리듬이 깨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연령별 체내 멜라토닌의 변화를 보면 멜라토닌은 무려 10대부터 감소해서 10년마다 10에서 15%씩 감소하고 50대가 되면 확 줄거든요. 확 줄은 분 여기 계시네요. 야, 그래서 수면의 중요성을 미리 알아챈 미국에서는 멜라토닌 섭취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 규모가 무려 1조 600억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와. 1조 600억. 그만큼 여기 계신 여러분도 앞으로 건강한 수면을 위해 멜라토닌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하네요, 수면이. 네. 세계적인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최선을 다하는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는 하루에 10시간은 충분히 자야 한다. 그렇게 말했고요. 빌 게이츠 역시 7시간을 자지 않으면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충분한 잠을 자는 것이야말로 전신 건강은 물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충분한 수면을 통해 건강한 삶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라클 푸드 2부의 특강 주제는 바로 치매였네요. 네. 심해. 치매. 아니 일부에서 우리가 수면 부족이 암을 부를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치매까지 부른다고 하니까 너무 충격인데요. 정말 궁금해요. 혹시 우먼주 우리 누님들 치매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친구 부모님 중에 어머님이 이제 치매에 걸리셔가지고 고생하는 친구도 있어요. 맞아요. 아, 이게 사실은 이 오죽하면은 이 치매를 인류의 가장 슬픈 질환이라고 부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지금 바로 멜라토닌과 치매에 대한 모든 것 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지금 머릿속으로 내 주변에 있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10명 정도의 얼굴을 한번 쫙 떠올려 보시겠어요? 많죠. 많죠? 예, 네. 많아요. 뭐 우리 연예계 선배님들만 그렇죠. 네. 많으시거든요. 일단 부모님이 저는 다 양가 65세 부모님 저도. 그렇죠. 예. 네. 이분들 10명 중에 한 분은
높은 확률로 현재 치매를 앓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 돼요. 자, 우리나라 통계에 따르면은 65세 이상 추정되는 치매 환자 숫자가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100만 명이요? 네. 65세. 이 불행하게도 해를 거듭할수록 치매 환자 인구는 점점 더 늘어날 전망인데요. 중앙치매센터에서는 그 숫자를 2050년에 315만 명으로 최고의 정점을 찍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머 세상에. 자, 그런데 이런 치매가 암보다도 더 무섭고 슬픈 이유가 있죠. 이 치매라는 질병을 내 가족에게 전염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염이요? 네. 치매 환자의 가족분들을 잠재적인 치매 환자라고 부르는데요. 치매 환자의 가족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굉장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보호자들이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우울증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죠. 이런 심리적인 요인이 결국은 치매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 한 연구에 따르면은 이 배우자가 치매인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서 치매에 걸릴 확률을 2배 정도 높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야, 그렇군요. 유전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전염도 건강한 사람도 환자 옆에 있으면은요 아파요. 맞아요. 네. 맞다. 게다가 이 치매 환자의 가족들은 정신적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는데요. 실제 중증 치매 환자의 연간 관리 비용이 약 3,300만 원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많이 나가네. 물론 이 중 상당 부분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지만 이 치매 환자를 돌봐야 하는 이 시간과 경제 활동 또 두 가지를 병행하기 어려움을 생각해 본다면 진짜 매우 심각한 문제죠. 제 주변에도요. 친구 중에 한참 이렇게 활동도 안 하고 안 보여서 오랜만에 얼굴 보고 아니 요즘 왜 이렇게 활동이 없어? 왜 이렇게 소식이 없었어? 라고 물었는데 아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셔서 그러면 건강호하고 케어한다고 활동을 할 수 없어. 맞아요. 그러니까 하던 일도 그만두신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꼼짝도 못해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이제 치매로 계시다가 뭐 한 번씩 도와주시는 분이 오셔도 이제 너무 위험하니까 자꾸 이렇게 잠깐 사이에 나가시고 화재 위험도 있고 이래서 결국은 요양원에 가실 수밖에 없는 막 이런 상황이 되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근본적으로 네. 우리 인간은 도대체 왜 치매에 걸리는 겁니까? 네, 그동안 참 인류의 많은 과학과 의학이 발전이 됐지만 치매라는 질병만큼은 아직 정복하지 못했죠. 웬만한 암도 거의 다 치료가 되는데 말이죠. 자,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열쇠가 있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알츠하이머 치매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 물질로 이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을 찾아낸 것입니다. 단백질은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단백질 때문에 치매에 걸린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알츠하이머 치매는 뇌신경세포에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과다하게 쌓이면서 발생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우리의 뇌는 생각하고 느끼고 기억하고 또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강연을 할 수 있는 것도 제 뇌가 시켜서 하는 일이죠. 제 뇌 속에는 1000억 개 정도에 달하는 뇌신경세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경세포와 신경세포들 사이에 아주 많은 신경연결망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런 신경연결망을 바로 시냅스라고 부릅니다. 오, 들어봤어요. 시냅스. 네. 자, 이 시냅스를 형성하는 대표적인 물질이 아밀로이드 전두 단백질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뇌의 대사 과정에서 아밀로이드 전두 단백질이 잘라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마지막 최종 부산물로 베타 아밀로이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베타 아밀로이드는 우리가 뇌를 쓰면 어쩔 수 없이 생성되는 일종의 찌꺼기, 노폐물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과다하게 쌓여서 이 플라크가 형성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뇌신경세포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베타 아밀로이드가 신호 전달을 하려고 하는 그 시냅스를 손상시켜서 결국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찌꺼기 하니까 예전에 이제 컴퓨터 조립을 했을 때 네. 멀쩡하던 게 갑자기 고장이 난 거예요. 근데 기계를 가져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상관이 없대. 근데 아저씨가 먼지만 툭툭 털어줬어요. 네. 근데 작동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그거하고 맞아. 같은 원리네. 약간 네. 컴퓨터 내부 청소 안 한 막 그런 느낌 때문이랑 아주 치매랑 절묘한. 약간 비슷비슷합니까? 네. 아주 절묘한 비유인데요. 저도 진료해서 좀 써먹어야겠네요. 오. 우리 뇌에 쌓여 있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다 깨끗이 청소만 할 수 있다면 네. 치매에 걸리지 않을 수 있겠죠. 오, 청소. 청소만 할 수가 없나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컴퓨터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된 오래된 컴퓨터에만 이 노폐물이 쌓이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는 노년층이 아니라 젊은 20대부터도 시작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치매가요? 네, 요즘 세상에. 이 40, 50대의 젊은 시기에 발생하는 이른바 젊은 치매, 조발성 치매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베타아밀로이드라고 하는 이 단백질이 치매 발병 20년 전부터 쌓인다고 하니까 40대에 발병하시는 분은 20대부터 그것이 쌓이기 시작했다는 증거죠. 신인선 씨도 방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자, 그렇다면 이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은 왜 젊은 연령층부터 노년층까지 이런 뇌신경세포에 쌓이면서 치매를 만들게 되는 걸까요? 아니 원래 우리 몸은 다 알아서 촉촉촉 뭐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닐까 싶은데 네. 맞아. 더럽히는 애가 있으면 그럼 치우는 애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맨날 이렇게 집에서 청소하는 사람 따로 있고 어지르는 사람 따로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청소하는 사람이 좀 있어주면 좋을 텐데 자, 우리 뇌에도 이 베타아밀로이드를 깨끗하게 제거해주는 셀프 클린징 시스템이 있습니다. 있어요? 자, 우리 몸 전체적으로 이 노폐물을 배출해주는 시스템을 림프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요. 뭐 다리 부종이 있을 때 림프 마사지하면 좀 빠지죠. 맞아요. 네네. 예, 노폐물을 배출시켜주는 거고 또 세균이나 바이러스까지도 제거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뇌에는 이런 림프 시스템이 그동안에는 밝혀지지 않았었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것인데요. 이 글림프 시스템에 바로 뇌척수액과 멜라토닌이 적절한 작용을 해주면서 노폐물을 배출시킬 수 있는 겁니다. 야, 여기서 멜라토닌이 나오네요. 네. 그래서 멜라토닌이 아까 꼭 그 필요한 거구나. 멜라토닌. 자, 이 글림프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우리가 깊은 수면에 들어가 있을 때만 제대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이게 잠이 중요해요. 자, 뇌를 둘러싸고 있는 액체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뇌척수액이라고 하는데요. 외부 충격으로부터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겉을 둘러싸고 있다가 우리가 잠드는 아주 깊은 밤이 되면 혈관을 길잠이 삼아서 뇌 속으로 속속들이 침투하게 됩니다. 오. 그리고 뇌척수액에 포함된 멜라토닌 호르몬이 이 베타아밀로이드 같은 노폐물을 제거시킬 수 있도록 돕고 이것이 바깥으로 배출되는 거죠. 신기하다. 야, 잠자는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요. 네. 그럼 잠만 자면 멜라토닌이 알아서 뇌를 청소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왜 치매에 걸리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대부분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한다는 것에 그 이유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현대인들이 다 그래요. 맞아요. 대한민국 수면 부족 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잠이 부족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국내 수면장애 진료 인원이 연간 110만 명에 육박하는데요. 자, 그중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0대? 우리 류승수 씨 아이고. 전 잠은 잘 자요. 잠을 잘 자는데 왜 맨날 이렇게 피로해 보여요?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멜라토닌 분비가 저하되면 베타아밀로이드도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치매에 걸릴 위험도 높아지는 겁니다. 자, 실제로 7시간 이상 충분한 수면을 취한 사람은 뇌 속에 침착된 베타아밀로이드가 멜라토닌에 의해서 거의 청소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수면이 좀 부족하다고 알려져 있는 6시간 미만의 수면에 해당되는 환자는 베타아밀로이드가 많이 축적되어 있다는 것이 2013년도에 아주 중요한 논문이 발표된 바가 있기도 합니다. 색깔이. 육안으로 봐도 확실히 다르네요. 네. 저게 승수형이고 거네. 이게 인선이 거네. 네. 부럽다, 형. 그래서 멜라토닌을 투여하면 베타아밀로이드 배출에 도움이 되는지 직접 실험을 진행한 연구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쥐에게 멜라토닌을 투여를 해보니까 대조군에 비해서 림프관으로 배출되는 베타아밀로이드의 양이 300% 증가된 것을 확인한 바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7시간 이상 충분히 좀 잠을 자주거나 가능한 외부에서 멜라토닌을 섭취해 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3배 더 깨끗해진다고 하니까 멜라토닌이 진짜 효과가 있네요. 자, 그런데 뇌에는 베타아밀로이드처럼 매일 어쩔 수 없이 쌓이는 노폐물이 또 있습니다. 아하. 바로 활성산소인데요. 이놈의 활성산소 또 나오네요. 네.
자, 뇌는 폐에서 공급하는 산소의 총 20%를 사용할 만큼 에너지 소모가 가장 큰 기관입니다. 그래서 산소를 사용하고 남은 부산물인 활성산소도 많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는 항산화력이 그만큼 많이 필요한데 이 멜라토닌은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성하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뇌세포의 사멸과 뇌 노화를 억제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와, 너무 좋다, 그렇죠? 네. 일석이조네요, 선생님. 그렇죠. 네. 자, 게다가 뇌에는 날마다 활성산소 외에도 뇌신경에 작용하는 다양한 신경 독소들이 유입되는데요. 뭐 중금속, 방사선, 화학물질이나 가공식품 등을 통해서 체내로 흡수된 여러 가지 독성 물질들이 우리 뇌까지 흘러들어와서 뇌신경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런데 항산화제인 멜라토닌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신경 독소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멜라토닌이 뇌를 잘 청소할 수 있게 잠을 푹 잘 자는 거, 아. 수면 시간을 잘 확보하는 거, 이게 중요하겠네요, 선생님. 네, 맞아요. 맞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그 멜라토닌이 실제로 그 치매를 예방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건가요? 선생님 그러면 그 멜라토닌이 실제로 그 치매를 예방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건가요? 자, 그래서 제가 뇌 기관에 대한 설명을 한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뇌 속에는 해마라고 부르는 아주 중요한 부위가 있습니다. 자, 이곳은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치매에 걸렸을 때 옛날 일은 잘 기억하는데 최근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조금 전에 있었던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바꿔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마 부위에 신경세포 손상이 일어났기 때문인데요. 아, 그렇구나. 자, 그런데 이 멜라토닌이 해마의 신경세포의 감소를 예방하거나 손상이 발생하는 것을 회복시킬 수도 있습니다. 와, 아니, 그럼 치매를 해결할 방법을 찾은 거네요. 자, 실제로 한 연구에서 쥐에게 멜라토닌을 투여해 보니까 해마 내 신경세포가 243% 증가돼서 해마 신경 발생을 촉진한다는 것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또 중국에서 했던 한 대학의 연구에서는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FDA 승인을 받은 치매 치료약에 비해서 멜라토닌 섭취가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인지력 개선에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었고요. 게다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의과대학 연구팀에서 경도인지 장애 환자들에게 멜라토닌을 섭취시켜 봤더니 섭취 전에 비해서 알츠하이머 치매 평가 척도가 25% 개선된 바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우울 증상 또 수면의 질까지 유의미하게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와, 진짜 뭐 그렇군요. 뺄 게 없다, 뺄 게 없어. 야, 아니 멜라토닌이 실제로 치매 환자들의 증상을 개선시켰다니까 정말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뇌 속에 베타아밀로이드가 쌓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베타아밀로이드가 더 이상 뇌에 쌓이지 않게 수면과 또 멜라토닌 관리를 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